중국 해군이 운용을 하고 있는 해양 측량 정보함인 해양종합조사선 한 척이 2022년 7월 20일 20시경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남방 해역에서 일본 영해를 1시간 30분가량 침범했다고 일본 방위성과 통합망료간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의 발표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공유를 합니다. 방위성과 통합망료간부의 발표 사실만 정리를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18시 50분경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남쪽 접속 수역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중국 해군 636형 측량함을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같은 날 20시경 문제의 함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이 함정은 당일 23시 30분경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 부시마 서쪽으로 공해로 빠져나갔다. 해상자위대는 마이주루에 배치되어 있는 제1해상보급대 소속 보급함 마슈함과 가노야에 주둔을 하는 제1항공군 소속 P1 해상 초계기를 보내 자료 수집과 경계 감시를 했다라는 게 발표 내용입니다. 방위성 발표의 문제점은 우선 영해를 침범한 중국 해군 정보함을 1시간 30분가량 감시만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감시 임무를 수행을 한 일본 해상자위대 수상함은 전투함이 아닌 마이주루에 배치되어 있는 보급함이라는 점과 세 번째 중국 측량함이 왜 이곳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을 했을까라는 의문점, 네 번째 통합망료간부는 일본 근해를 통과하는 중국 러시아 수상함의 한 명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영해를 1시간 30분가량 침범한 중국 정보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영해와 접속 수역입니다. 1982년 UN 해양법 회의에서 정의가 된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입니다. 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으로 편입이 되고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은 두 가지인데, 직선 기선은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을 하며 육지에서 그 국가의 영토인 최외곽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입니다. 다도해와 같이 섬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통상기선은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중국 해군 636 측량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 제시명은 타입 636A 해양종합조사선이고 나토 코드는 슈팡급입니다. 만재 배수량 5,883톤인 비무장이고 수심 측정, 해저 지형, 해저 탐사, 해류 측정, 수온 측정, 염도 측정, 해양 기상 관측 등 잠수함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중국은 636 한 척과 636A 8척 등 총 9척을 보유하고 운영합니다. 보급함 마슈함입니다. 해상자위대 보급함대 직할로 함대 해상보급부대인 제1해상보급대 소속 5척의 해상보급함 중에 한 척입니다. 사령부는 요코즈카에 위치를 하고 구레에 한 척, 사세보에 2척, 마이주루에 한 척, 요코즈카 기지에 한 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야쿠시마와 구치노시마 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 해군 정보함이 이곳을 통과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4월 27일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총 5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 통과인 것입니다. 참고자료와 연관된 의문점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해역이 일본의 주장하는 영해가 맞는가라는 점입니다. 요미우리 보도와 같이 중국은 동일한 해역을 6차례나 버젓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에 적절한 실력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로 중국에 항의를 하는 수준이고 중국은 이를 매번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주장처럼 일본 영해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며 1시간 30분가량의 영해 침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자료 수집과 경계 감시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보급한 마슈함이 왜 그 시점에 그 수역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마슈가 배치되어 있는 마이주루 기지는 동해를 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남쪽 해상까지는 해안을 따라가도 1100km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야쿠시마에서 히로시마현에 있는 구루레 기지까지는 500km, 사세보 기지까지는 350km에 불과합니다. 구레에는 구축함이 4척, 사세보에는 12척의 구축함이 있는 등 야쿠시마를 중심으로 반경 500km 안에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구축함이 16척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영해를 침범한 중국 정보함의 감시를 1100km 떨어진 곳에서 온 보급함이 했다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슈가 인근 해상을 지나는 시점에 우연히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동해에 있어야 할 마슈함이 그 시점에 그곳에 있을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일본이 야쿠시마 인근 해역에 그 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야쿠시마와 구치노시마 사이의 해상 돌출 암초를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선거리는 약 30해리입니다. 야쿠시마에서 영해선 12해리와 구치노시마에서 영해선 12해리를 적용을 하고 나면 약 6해리 정도의 접속 수역이 남게 됩니다. 일본은 맨 바깥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을 적용을 하여 영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에 걸친 영해 침범을 자연스럽게 버젓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판단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0일 발표를 한 패전 일본 정부에 대한 정치 및 행정적 분리규정 SCAPIN 677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 합니다. 이 스카핀 677의 제3항을 보면 패전 일본 정부가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를 포함한 본토 4개의 섬과 대마도 그리고 류큐 제도 중에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섬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규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카핀 677에서 규정을 한 패전 일본의 행정 영역은 북위 30도 이북으로만 규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북위 30도에 위치를 한 구치노시마는 행정 영역에서 제외가 되고 그 북쪽에 있는 야쿠시마는 일본 행정 영역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행정 영역 확대 해석을 하면 일본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 행정 영역의 경계를 결정을 한 바로 그 선을 중국 해군이 통과한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카핀 677은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제5항을 보면 본 지침에 포함이 된 일본의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연합국 총사령부의 향후 모든 지시와 비망록 및 명령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스카핀으로 예외 규정을 발표하지 않는 한 스카핀 677에 명기가 된 지역이 일본 정부가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즉 일본의 영토로 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북위 29도 이북으로 정하고 그 남쪽은 신탁 통치를 결정함으로써 구치노시마는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해체 전날인 1952년 4월 27일까지 스카핀 677에 관련된 추가 지침을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구치노시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제법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협약의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협약으로 형성이 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국제 질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을 하는 구치노시마 인근을 6차례나 버젓이 항해를 하며 이곳을 국제분쟁 지역 또는 국제수로로 만들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영해 침범에 대한 실질적인 경찰력 행사나 군사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중국 해군 정보함에 한 번 한 명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사점을 정리를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미국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중국의 새로운 카드가 생긴 것입니다. 구치노시마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면 그동안 언론을 장식을 했던 센카쿠 열도의 분쟁은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구치노시마의 위치가 센카쿠 열도와 달리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주는 충격의 강도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